자, 봅시다. 시작합시다. 빨리. 부터 할게요. 완전 기본부터 가르쳐 주진 않겠습니다. 니네가 그래도 알 건 아니까.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원의 방정식.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니? 두 번째. 원과 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니?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니? 이렇게 흐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니? 라는 건 반지름이랑 중심, 그 다음에 뭐 좌표평면 사이, 좌표평면에서의 위치, 이런 겁니다. 그럼 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런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일단 뭐냐면, 원의 방정식을 잘하려면 일단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식을 쓰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식 안에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원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좀 자세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인데, 얘는 좌표평면 안에 어디에 위치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표평면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이 원은 좌표평면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문제들 있죠. 원과 원 사이의 관계라든지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좌표평면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좌표평면을 그려가지고 원을 그린 다음에 직선을 그려가지고 관계를 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를 볼 때는 정확하게 원 두 개를 그리거나 원과 직선을 그리거나 이렇게 필요한 걸 가지고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좌표평면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게 니네가 알고 있는 문제들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 X축에 접한다, 뭐 Y축에 접하고 싶다,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은 좌표평면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공식들을 다 외워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 4분면이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R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그 방법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외우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식 쓰는 패턴 같은 게 존재하니까 공식을 많이 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알겠죠? 그래서 니네 잘 생각을 해보면 원의 방정식에서 꼭 외워야 되는 식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 중심이 0,0이고 뭐 원 위에 있는 점 A, B를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거나, 그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앵간한 건 다 풀 수 있습니다. 딴 것들은 사실 공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제를 좀 자세하게 내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원과 원 사이의 관계나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서 물어보는 건 접선 같은 걸 물어볼 수 있지만 거리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거든. 이 거리에 관한 거는 사실 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에서의 어떤 상태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직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좌표평면 문제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거리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건 사실 원의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다음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됐을 때 다음 도형이 만들어내는 뭐 넓이는 얼마인가요? 다음 둘레가 만들어내는 넓이는 얼마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원의 설명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일정한 비율, 어떤 두 점을 바탕으로 일정한 비율을 이루고 있는 점피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이건 그냥 다 원이야. 그리고 일정한 비율이 아니라 이런 것도 나와. 어떤 점 두 개가 A, B가 있는데 어떤 점 P가 있어가지고 AP와 BP가 수직으로 만난다. 삼각형 ABP가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나와도 다 원이라는 거야.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깔끔합니다. 편해요. 알겠죠?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직각삼각형이 원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게 항상 원의 지름이 된다고 배웠죠. 빗변의 중심에 외심이 있다라고 배웠으니까 이게 외접원이 이렇게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문제에 접근하기 좋다라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원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식쓰는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식쓰는 포인트는 점을 어떻게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점을 줄 때 그냥 점을 뭐 한 두세 개 줬다 라고 하는 거랑 어떤 상황을 주고 좌표평면 위에 원을 어떻게 얹어놓고 점을 줬다, 이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좌표평면 위에 원을 얹어주고 점을 주는 건 웬만하면 다 그림 그리세요. 아시겠죠? 원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쉽게 풀 수 있어. 알겠지? 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야, 원은. 자,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바로 문제 같이 풀면 그냥 쭉쭉 진도 나갈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원의 중심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점 B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원의 중심으로부터 B까지 거리를 계산하는 게 반지름이겠네.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대충 이런 느낌이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중심. 괜찮습니까? 상황은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4,5고 여기가 1,-4인 거지. 비 많이 오냐 밖에? 네. 아 진짜? 헐. 이거 아까 전에 받았어? 방금 시작했어. 자, 그래서 A와 B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원의 중심 세팅하고 반지름 구하고 나면은 원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야기할 때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C잖아. 반지름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양수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고 싶다 하는 문제. 그거는 이쪽은 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쪽이 식으로, 이쪽은 뭐 깔끔하게 원의 방정식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서 문자가 섞여가지고 반지름을 양수로 만들 수 있겠냐 하는 문제겠죠. 그러면 보통 여기를 2차식으로 줄 거고 이 2차식이 0보다 커야 한다라는 패턴으로 문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2차식이 0보다 크다라는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면 2차 부등식이니까 X축을 기준으로 공중에 떠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문제를 푼다.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여기 밑에 있겠지? 설마 없겠나? 자, 없네. 좀
좀 이따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겠죠? 자, 그럼 2번 봅시다, 2번. 자, 임수도 마찬가지. 원점과 A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그럼 결국 여기서도 원의 중심을 구하고 반지름을 구해라.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점에 1.5와 그 다음에 2,-4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의 중심 잡고 반지름 구한 다음에 원의 식을 쓰고 3,K를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나간다라는 말은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거라서 K 값을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쭉 니네가 생각을 해봤을 때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로 딱딱딱딱딱딱 결과물까지 갈 수 있는 코스가 설명이 가능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심이 Y축에 있고, 자, 이런 멘트가 이제 있으면, 이제 식을 얘네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중심이 Y축에 있다. 원래부터 우리가 중심을 예를 들어 A, B라고 한다면, Y축에 있으니까 Y축 위에 있는 점을 0, B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원의 중심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표준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의 중심을 조금이라도 표현을 해줬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은 요겁니다. 원의 중심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라도 주면 X축에 접한다거나 Y축에 접한다거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하나라도 준다면 우리는 표준형에다가 식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형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아마 그건 낚시일 거예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여기에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x의 제곱, y의 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시오.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이걸 보고 니네가 이거 일반형이니까 일단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대입을 해볼까? 이렇게 하는 순간 문제를 못 푼다 이 말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요거에 집착을 할 게 아니라 중심이 y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과 관련되어 있는 건 표준형에다 대입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점 두 개를 대입해야 우리는 a, b, c 값을 제대로 구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식을 써주더라도 여기다가 대입하지 않도록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0,b 같은 느낌이라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문자도 두 개, 식도 두 개. 그러면 연립해서 b와 r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다음 뒤에 봅시다. 유형 4번. 마찬가지 여기 중심을 또 알려줬죠?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 1,2를 지나는 두 원이 x축에 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그림을 좀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원의 방정식은 그림을 그리는 감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꼭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요런 느낌으로 하나.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 좀 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나.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두 개의 원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만, 중심이 저기 위에 있어? 그림 잘못 그렸네. 자,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를 지나가는 이런 원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지나가는 원 하나. 더 크게 그려야겠구나. 요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우리가 원의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의 중심 이 좌표 뭔지 모르잖아. 그죠? 이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A, 플러스 3 이렇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모르는 좌표. 모르는 점을 문자로 선택.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내가 모르는 거를 문자로 선택하는 그 능력. 없는 걸 니네가 만든 거죠. 유에서 무를 창조하고 있는 거잖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거지. 그죠?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이런 식으로 푸는 경향이 되게 많단 말이야. 알겠죠? 그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팅을 하고 나면 바로 요 길이가 반지름이랑 같다는 거지. 이 반지름이 이거랑 같을 거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원을 두 개 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따로따로 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식 안에서 반지름 두 개가 나올 수 있도록 저절로 세팅을 해줄 거예요. 문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그랬는데 어딘지를 잘 몰라서 원의 중심을 문자로 세팅을 하니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세팅이 돼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쓴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1,2를 지난다. 지나면 대입하면 참이고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A 값이 나오면 그걸 대입해서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를 하나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원의 방정식 일반형 이야기할 때, 표준형 이야기할 때는 니네가 식을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문자가 3개야, 모르는 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식 3개가 필요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정보를 3개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로는 알고 있는 정보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걸 안 써먹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마찬가지 정보가 3개 있어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a, b, c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꼭 이거를 써야 되고 여기서 쓸 때 원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만 했지만 요걸 생각을 하면은 사실 반지름도 알려준 거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원의 방정식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쓰는 멘트는 없어요. 알겠죠? 어떤 상황을 준다는 건 그걸 꼭 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야.
그 과학이랑 수학이랑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 같은 거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해요. 뭐 천둥이 친다거나 번개가 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거를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니네가 어떻게 풀지를 예상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 이건 실험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서 니네한테 그걸 풀어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영화랑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에요. 영화는 날씨가 뭐 안 좋으면 못 촬영하잖아. 촬영 못해.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부터 해서 날씨까지 전부 다 컨트롤 하잖아. 수학 문제도 딱 그래요. 전부 다 문제를 낸 사람이 컨트롤 다 해놓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문장은 없어요. 전부 다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보가 사실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지. 무슨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요거 필수 유형 5번 요거 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X축이랑 Y축이랑 이런 느낌으로 만난다. 그래서 여기가 2다. 2에서 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의 중심을 표현할 때 얘를 쓰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얼마인지 몰라서 A라고 한다면 A,2라는 원의 중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는 반지름도 알려준 겁니다. 그죠? 반지름의 길이는 요 길이겠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x-a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접한다는 사실 하나 가지고 반지름까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지나가는 점 하나만 더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서처럼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반지름을 가지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r을 가지고 보통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니네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r이라는 문자를 쓰는 게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a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3, 4분면에서 이렇게 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a,a라고 한다면
반지름과 그러니까 거리와 좌표를 혼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a,a라고 하고 a가 음수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니네가 이걸 보고 반지름의 길이는 마이너스 a야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돼. 그지? 그래서 내가 이걸 표현을 할 때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식을 쓰면 돼. 3, 4분면에서 이렇게 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이를 이야기할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건 좀 껄끄럽다 이거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의 중심이 a,a야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1사분면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쓰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니네가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을 이용하자라는 거지. 반지름을 이용하는 이유는 반지름은 양수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요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 점을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야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3, 4분면을 떠올린다 이 말이야. 아까 전처럼 a,a라고 했을 때 3, 4분면을 떠올리기 힘들잖아. 근데 얘는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니네가 이해하기 좋고 헷갈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r, r이 될 테니까 x-r의 제곱 y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2,1을 지나간다고 하면 r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r값이 2개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r값이 2개 나온다는 건 원이 2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두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뭐 큰 원의 반지름을 r1 작은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이야기했을 때 2파이 r1 더하기 2파이 r2라고 생각을 한다면 2파이로 묶었을 때 r1 플러스 r2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겠네? 라고 알면 더 좋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스타일 문제인데 학교 선생님이 좀 꼼꼼한 걸 좋아해. 그리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 그런 사람들은 반지름을 이쁜 점수로 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좀 거칠어. 수학 문제를 좀 어렵게 푸는 걸 좋아하고 힘든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r값이 딱 안 떨어지게 줄 거예요.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원의 둘레 길이 합을 계산해야 돼. 그런데 r값을 더럽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더럽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자. r제곱 풀 마이너스 4r 플러스 r 4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은 r제곱.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 얘는 이쁘죠? 괜찮습니까? 얘는 이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이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1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R1이랑 R2 그게 두 반지름의 길이를 근의 공식으로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냐 라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게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쁘게 준다면 반지름 2개 구해서 이런 식으로 해본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 유형 6번 일반형과 표준형 사이의 관계인데 이런 것들은 이해가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 겁니다. 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점 3개 줬죠? 점 3개 주는 건 무조건 일반형입니다.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일반형에다가 점 3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지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자,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앞으로 많이 나올 예정이야.
이게 얼마나 많이 겹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kx 플러스 뭐 6y 마이너스 뭐 ky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걸 만족하는 xy와 상관없이 항상 만족하도록 해주는 k 값을 구하죠. 아니지. k와 상관없이 항상 만족하는 xy를 구하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니네가 이걸 k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죠? 이해했습니까? k와 상관없이 항상 만족하고 싶다. x와 y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이게 항등식에서 처음에 물어본다고. 그죠? 항등식에서 풀었던 방법이야. k와 상관없이 이 말이 항등식이거든. k에 관한 항등식. 맞죠? 근데 이게 어디서 또 나왔었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가 항등식에서 k와 상관없이 만족하는 xy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만족하는 xy를 방정식에서는 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함수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만족하는 xy니까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두 개의 식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함수로 판단을 해서 2x-y는 0과 x 플러스 6y-3은 0 이렇게 둘로 만든 다음에 교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p, q라고 하죠. 교점이니까 둘 다 만족하는 점이야. 괜찮지? 그래서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고 이거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야. 그러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뭐야? x 플러스 6y 마이너스 3은 0 여기에도 p, q를 대입하면 0이고 0이니까 0이야. 참이야. 괜찮지? 내가 여기에 두 배를 해도 0이고 0이니까 참이야. 괜찮니? 내가 이거를 빼도 0이고 0이니까 참이야.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k를 곱해도 참이야. 내가 여기에다가 k를 곱해도 참이야. 그러니까 교점은 이 k와 상관없이 항상 참이야. 맞습니까? 요거거든요, 원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교점을 p, q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p, q는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야.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야.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하면 0이고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2는 0 여기다 대입해도 0이거든. 0 더하기 0은 0이야. 참이야. 내가 여기다가 5를 곱해도 참이고 여기다가 6을 곱해도 참이고 빼도 참이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문자를 이렇게 곱해도 참이야.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쪽에 양면을 A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어차피 모르는 문자잖아. A, B. 그래서 한쪽에만 이렇게 곱해도 식은 참이야. 어떨 때? 교점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이게 함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요 패턴이 직선에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이게 원에서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면 이대로 쓰는 겁니다. K의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죠. 괜찮습니까? 빼도 상관없고. 이해됩니까? 여기를 내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어차피 참이라는 거죠. 이거 전부 다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원점도 지나가고 싶다. 0,0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다. 이때 K값 구해가지고 식을 이쁘게 좀 정리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어렵게 식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0,0을 지나간다 해서 K값 구하고 식을 정리하면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 뭐냐면 요것들이 다 살아있어요. 개수가 같아야 돼요. 알겠죠?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다르면 타원이에요. 좀 찌그러져 있는 원이란 말이에요. X의 제곱 또는 Y의 제곱 하나가 사라지면 포물선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X의 제곱과 Y의 제곱 둘 다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수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식 안에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교점을 지나가는 건 맞잖아. 이 식은 교점을 지나가는 건 확실하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교점을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1차식이어서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원 두 개가 있는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두 식을 빼면 된다. 빼는 방향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빼도 돼요. 괜찮죠? 우리는 이걸 보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 물어보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물어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죠. 또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물어본 건 아니니까 0,0 대입해서 K값 넣어가지고 식을 정리해라. 여기는 어떤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한 계산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K를 쓰는 거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빼면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풀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쉬우니까 안 할게요. 다음 요까지 후다닥 하고 문제 잠깐 풀겠습니다. 자, 여기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니네가 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막 써요.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려면 어렵거든. 근데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알겠죠? 자취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발자취라고 해서 움직이는 그 형태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고, 보통 함수의 움직임은 점을 찍으면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3대 2를 만족하는 점피를 네가 콕콕콕콕 찍어봐라 이거거든. 이해됩니까? 그렇게 찍어보면 원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니네가 그걸 어떻게 다 찍겠어?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식을 계산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점을 콕콕콕콕 찍어보니까 원이 되더라 라는 말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을 쓰면 돼. P좌표 뭔지 모르죠? 모르니까 P좌표를 A, B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지. 뭐 A, B가 싫으면 X, Y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X, Y라고 할까? X, Y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AP 길이. 자, 순수하게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BP 길이. 이게 3대 2다.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뭐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그런 원이다 라는 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 알면 당연히 좋지? 알면 좋은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죠? 그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없거든요. 몰라도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비례식 세우면 돼요. 자, 비례식의 특징. 우리가 비례식을 공부할 때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A 대 B는 1.5 대 4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A 대 B를 3 대 8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B라는 건 전항과 구항이 같은 숫자를 곱해도 괜찮다고 배웠잖아. 예를 들어서 1대 2는 2대 4랑도 같고 3대 6이랑도 같고 4대 8이랑도 같다며. 그러니까 다 같은 거래. 그리고 우리는 1.5를 2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곱해가지고 분수로 계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식을 더 이쁘게 만든 다음에 계산하면 좋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루트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로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도 되지만 얘네 비율이 같다면 제곱해도 비율은 같아야지.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대 3.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놓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까지는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알면 당연히 좋아. 찾아봐라. 니네가 가지고 있는 책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183쪽에 유형 4번 그리고 182쪽에 유형 3번 그리고 유형 1번 요 한 3개 정도만 내가 그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기초적인 문제는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그 3개 문제만 풀고 뒤로 넘어갑시다. 빨리 풀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문제를 골라줘야지. 추워.
됐어요? 세 문제 다 풀었습니까? 오케이? 안 풀리는 문제 있어요? 다시 풀어줄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문제 골라줄게요. 자, 그 뒤로 봅시다. 그 뒤에 10번, 14번, 17번, 21번, 25번, 31번, 34번. 자, 이렇게 풀 겁니다. 한 10분 줄게요. 빨리 풀어봅시다. 답 내는데 집중하지 말고 어디까지 식을 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분 안에 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쯤 하고 나면 이 다음부터는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산의 영역이다, 뭐 그런 게 느껴진다면 식 쓰다가 멈추고 다음 문제로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왜 이렇게 시계를 봐? 저 부모님이 문자가 뭐예요? 그래? 문자 해드려. 했어요. 뭐라고? 더하고 말했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점 두 개를 줬죠. 점 두 개를 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원의 중심이 어쩌고 했기 때문에 얘는 표준형에다가 식을 써야 된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2a-1이라고 쓰고, 반지름도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을 r이라고 쓰는 거지. 그럼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2 대입하고 5,-1을 대입하면 a와 r에 관한 2차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a와 r을 구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하는 능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니네가 해야 되는 거고, 모르는 걸 문자로 선택을 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 알겠죠? 여기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식을 좀 빨리빨리 써야 된다. 그래서 요거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세요. 자,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도 Y축에 접하는 걸 써먹어야 되는 거지. Y축이 있고 얘네들은 전부 다 Y축의 오른쪽에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Y축의 오른쪽에 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뭐 0,2 여기가 0,2 그 다음에 1,3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Y축에 접했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에 접선. 접선이 있으면 접선과 수선을 그었을 때, 수직으로 가는 선을 그었을 때 항상 원의 중심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이거 아까 전에 내가 여기서 따로 써줬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또 이게 끝이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가 A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원의 방정식에 대한 식을 쓸 수 있고 이거 대입해서 A 값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식을 쓰기 위해서 문제에서 알려주는 정보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이게 반지름이네? 이런 것들을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문득문득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7번 중심이 이렇게 되고 4, 4분면 위에 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 4, 4분면에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니까 이렇게 내려가나 봐요. 그죠? 이까지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제 니네가 뭘 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을 요걸 기준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접하는 걸 기준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반지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길이도 아니고 이 길이도 아니지만 좌표를 쓸 때는 이 길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점, 이 직선 위에 있다. 대입하면 참. 그럼 반지름 구할 수 있잖아요.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의 넓이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포커스를 잡을 때 요걸 보고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구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니까 중심을 a, 뭐야 이거 마이너스 3a 플러스 4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뭐야 이거 잠깐만. 내가 거미 예전에 이야기 해줬냐? 우리 어렸을 때는 갖고 놀 게 없어가지고 거미 갖고 놀았는데 거미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위에 어차피 거미실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니까 대충 이렇게 잡아갖고 딱 이렇게 잡으면 거미가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 살살살살 흔들면 거미가 쭉 내려가. 손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또 거미줄을 계속 이렇게 말면 실처럼 손에 이렇게 점점점 쌓여. 거미는 이제 힘들어 죽으려고 하지. 거미줄을 끊어내야 되는데 못 끊어내거든. 지가 스스로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 내가 계속 이렇게 처음에 도망가려고 하니까 거미줄을 쭉 늘어뜨리면서 도망을 가는데 내가 그걸 계속 이렇게 감아 올리면서 자꾸 흔들면 자꾸 내려가거든.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계속 흔들어. 그럼 조금씩 또 내려가. 또 말고. 그런 것까지 가지고 놀다가 이제 거미가 이제 힘들다. 그럼 잠깐 풀어주는 거지. 그럼 손에 남아있는 이제 거미줄 가지고 또 이렇게 깨작깨작 장난치고. 갑자기 거미 보니까 생각이 나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면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잡혔잖아? 이런 느낌으로 니네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거는 양수고 이거는 음수라는 거 설명할 수 있지. 4, 4분면이니까. 그런데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 설명할 수 있잖아. 그래서 AY 플러스 3A 마이너스 4와 같구나. 요렇게 식을 쓰는 것도 괜찮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어디에 포커스를 잡을 것이냐는 니네가 판단하는 건데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지름을 기준으로 식을 쓸 거냐,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식을 쓸 거냐,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다음 21번 원이 되고 싶다. 자, 이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죠. 자, 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필요한 거 갖다 썼지. 1. 양변에 똑같이 추가하는 겁니다. 한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걸로 식을 만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4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이란 말이야. 여기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지름의 제곱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씁니다.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고 싶고. 괜찮습니까? 이걸 만족해야 된다. 4로 나누면 이렇게 될 테니까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여기에 뭐 식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가 AK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걸 만족하는 뭐 A의 범위를 구하시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K에 관한 2차 함수. K에 관한 2차 함수로 판단을 하고 나는 y는 k의 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2라는 걸 그릴 건데 이 그림이 얘가 y랑 같으니까 y가 0보다 크고 싶다. k제곱의 개수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y가 0보다 크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y값이 다 양수값이잖아. 그래서 x 절편 없네, k 절편 없네. 그래서 y에다 0 집어넣고 이걸 만족하는 k값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이쁘게 그냥 단순히 K의 범위를 구하는 이런 문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만족하도록 여기 안에 미지수가 또 들어가가지고 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다시 구해라 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니네가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자 25번 자 25번 같은 경우에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 뭐 푸는 방법은 많죠. 이게 어떤 거냐면 직선 세 개가 있는데 이걸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원을 좀 더 크게 그리자. 원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지. 괜찮나요? 자, 푸는 법 첫 번째. 삼각형의 점, 삼각형의 교점을 3개 구한 다음에 원의 방정식 괜찮습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을 구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교점 3개라는 건 이 직선이 이제 예를 듭시다. x 플러스 3y는 0이라는 직선이에요, 얘가.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 뭐 2x 플러스 y는 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게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랑 연립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얘랑 어디 갔어? 얘랑 연립하면 되고. 괜찮습니까?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이 점 구하고 싶으면 얘랑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연립을 3번 해서 교점 3개를 찾은 다음에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외접원을 찾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외접원의 중심, 외심을 찾는 법. 외심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각 변의
수직 2등분선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교점 3개 찾은 다음에 1로 가도 되는데 교점을 찾은 다음에 수직 2등분선을 긋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겠다는 거지. 우리 이 직선의 기울기 알잖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3이겠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알고 있으면 수직 2등분이고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을 알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점과 이 점을 알고 있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원의 중심이 나올 테니까 이 거리를 계산한다. 반지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원에서 각 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반지름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길이가 같아. 괜찮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문자로 A, B라고 잡은 다음에 교점 3개 구해가지고 거리가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도 됩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으로 원의 중심을 찾을 수가 있거든. 괜찮습니까? 그래서 원을 기준으로 해서 원의 중심을 A, B라고 잡은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도 돼. 됐죠? 어느 걸 하든 다 복잡해요. 식이 복잡해. 알겠죠? 어느 걸 하든 복잡하니까 요것들 중에 적절한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찾으면 되는데 그나마 이게 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나마. 알겠죠? 자, 다음 31번. 자, 31번 같이 원 2개 그려놓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C1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둘레를 2등분한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넓이를 2등분하거나 둘레를 2등분하거나 둘 다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건 마찬가지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여기 이게 C1, 그 다음에 교점을 지나는 원이 예를 들면 이렇게 좀 큰가 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 직선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면은 넓이가 2등분 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빼서 구하잖아요. 그죠? 공통연의 방정식 빼서 구하는데 여기 원의 중심 니네가 표준형으로 만들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거라서 이게 중심이 마이너스 3,2니까 대입하면 첩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34번. 자, 점 A와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AP의 중점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죠. 그러니까 니네 여기 이거 있죠? 34번 뿐만 아니라 32번에서 설명하는 거 33번에서 설명하는 걸 다 일단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있지. 여기 뭐 일정한 비율을 만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네가 풀고 있는 것들 중에 자취를 물어보는 거는 직선하고 원 두 가지밖에 없어. 니네들한테 물어보는 거.
알겠죠? 근데 직선을 이동했을 때만 자치가 직선으로 나와요. 알겠죠? 직선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직선이 자치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점 가지고 어떤 비율을 만족한다거나 어떤 길이의 합이 얼마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니네가 지금 배우는 거. 그래서 거의 대부분 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34번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거냐면 Q라는 점이 만들어내는 식을 니네가 쓸 수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원이 있고 점 A가 있는데 A와 원 위에 한 점 P가 있어서 중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런 점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닮음의 중심이라고 해요. 이거 중학교 때 닮음의 중심 배웠어요? 기억나? 처음 듣나? 닮음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점이 있어갖고 이 점을 기준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이때 여기가 닮음의 중심이야.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닮음의 중심이 꼭 이 점을 포함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얘랑 얘도 닮음이거든. 평행하게. 괜찮아요? 그래서 닮음의 중심이 나타나면 닮음이니까 당연히 이 점을 가지고 있는 원이 있을 것이다. 어이? 여기를 Q. 아니, 그런데 그 길이가 안 이쁘네. A. 이 정도면 돼. 요렇게 해서 중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닮음이냐면 요렇게 원의 중심을 이렇게 그으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 거예요. 1대1.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중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 원의 중심과 여기에 한 가운데 원의 중심을 가지면서 반지름도 절반인 그런 원일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쓰냐? 자, 여기 위에 한 점을 A, B라고 합시다. 여기 위에 있는 점을 C, D라고 하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도형의 이동에서 많이 했던 행동인데 얘와 얘의 한 가운데 얘가 있는 거예요. A는 2,-2고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식은 2분의 A 플러스 2분의 B-2. 나는 C와 D에 관한 식을 쓰고 싶은데 C와 D는 A, B와 2,-2 사이의 관계식으로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양변에 2를 곱하고 2를 넘기면 A는 2C-2, B는 2D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A와 B 자리에 얘네를 대신 쓸 겁니다. 자, 여기 표준형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포지라고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의 제곱 3의 제곱 12 넘어 5 이렇게 쓰고 나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위에 A, B가 있어서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나면
A 대신에 이거 쓰고 B 대신에 이거 써도 된다는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A 대신에 이거 써주면 2C 제곱, B 대신에 이거 써주면 2D 제곱은 25.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식을 좀 더 이쁘게 정리. 여기 4C의 제곱, 이거 밖으로 2를 묶어서 내면 D-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양면에 4로 나눠주면 C의 제곱 D-2분의 1의 제곱은 25, 4분의 25. 이건 뭐냐면 X의 제곱 Y-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25 위에 있는 점 C, D에 관한 이야기다. 자, 보세요. 지금 니네가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죠? 문제를 풀 때 꼭 이렇게 풀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석이긴 하지만 이 방법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5죠. 원의 중심 0,2분의 1이거든. 여기 원의 중심이 아까 전에 마이너스 2,3이었죠. 여기 2, 마이너스 2 있잖아. 얘와 얘의 중점의 좌표가 0,2분의 1이거든. 맞잖아요. 이해됩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5였죠? 이 원의 반지름 2분의 5 맞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쳐.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식을 쓴다고 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닮음의 중심이 잡혀있는 문제는 그냥 식을 바로 써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알겠습니까? 닮음의 중심이 있는 문제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웬만하면 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풀어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냥 똑같은 패턴인데 똑같은 패턴이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5인데 닮음의 중심이 똑같이 여기에 있고 여기는 중점이 아니라 AP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해요. Q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니네는 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대 3으로 내분한다라는 건 닮은 B가 1대 4라는 겁니다.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괜찮나요?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여기가 1대 3이면 여기도 1대 3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닮음으로 이야기하면은 1대 4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는 이 반지름의 길이의 4분의 1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금방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가야 돼? 그래 알았어. 시간 많이 됐네. 그래요. 뒤에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나 현의 길이나 이거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제로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추석 지나서 한 번만 더 합시다. 다른 프린트도 하나 더 줄 거예요. 그래서 189쪽 있는 내용까지 문제를 좀 풀고 다른 프린트를 나중에 또 주면 그때 같이 더 공부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수고 많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